시사 돌직구 탑3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이 많이 공감하실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름 청년 실업. 이게 청년 실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요. 기자님, 지금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쉽게 말해서 지금 청년 실업은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보통 이제 재미 삼아서 하는 말 중에 정치인들이 공약으로 어떤 걸 내세우는 것들은 정말 아주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공약이 나올 정도로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문제라는 얘기인 거고, 또 그만큼 경각심이나 걱정을 하기 때문인데, 언젠가부터 총선 대선하면 항상 나왔던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청년 실업인데, 분명히 해결해야 되는 과제인 건 분명하고요. 또 사회적 이슈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또 좋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조어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청년 실업과 관련된 것들도 요즘 신조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고 있죠. 예를 들어서 3포 세대니 M4 세대니 그다음에 헬조선 같은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런 말들이 나온다는 말은 반드시 이게 해결해야 되는 과제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요즘 7포 세대가 또 유행하잖아요.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내 집 마련 포기.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직장이 없다 보니까 대인관계 포기. 또 있어요. 그게 5포 세대고, 꿈 포기, 희망 포기. 참 이런 뉴스를 들으면 기성세대로서 정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요즘.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는 거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죠. 근데 각각 원인에 대해서는 아마 의견이 다 분분하신 것 같아요. 청년 실업의 당사자분도 그렇고 정치인, 기업인들 전부 다 청년 실업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그 청년 실업이 왜 생기고 있는지, 왜 심화되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은 각자 다 다르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주 기자님, 청년 실업의 원인이 뭐라고 좀 분석을 하실 수 있을까요? 청년 실업에 대한 원인은 너무 많이 얘기가 나와서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IMF 이후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비정규직이 많아지고 이러면서 점점점 취업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게 청년 실업의 원인을 볼 수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그런 시기에서 점점 사회가 나아져 가는 순간에서도 그 일자리 자체가 많이 변화를 했거든요. 최근 한 20년 사이에 아마 가장 크게 일자리가 변화된 것 같아요.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비정규직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는데, 대한민국에 없었는데 어느 순간 생겼고, 그 이후에 점점 취업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결국에는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은 일자리가 많이 부족해진 상황이 됐죠.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더 있다고 얘기들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일자리가 다양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갈 데가 없고, 근데 취업하고자 하는 인원은 예전보다 훨씬 많이 늘었고, 이런 것들이 겹쳐서 청년 실업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이 채팅창을 보니까 프린스턴님이 의치대, 수의대, 한의대, 약대, 교대가 답이네요.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것뿐만 아니죠. 공무원도 있고요. 온갖 자격증이 있는 전문직들이 굉장히 이제 선호하는, 과거에도 선호했지만 지금 더욱 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글쎄요,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게 변호사하면 대단히 이제 좋은 직업군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저보다 더 후배 변호사들을 보면은 실업자 변호사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나와서 1년 넘게 직장을 못 구하는 변호사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라서 모르고 계시는 그 세계가 또 다르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노력을 안 해가지고 지금 당연히 너네가 취직을 못하는 거 아니냐, 노력을 해라, 이게 아마 뭔가 반어법인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청년 실업의 원인이. 우리 변호사님도 지금 후배들이 참 수입이 적다, 취직이 안 된다 그러는데, 바로 이유는 뭐냐? 모든 업종에 공급 과잉이 왔다는 겁니다. 공급 과잉.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이 지금 15년 만에 최고거든요. 15년 만에. 그런데 청년 실업률이 지금 몇 프로냐? 9%에서 약 지금 10%까지 상승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그 원인은 뭐냐? 전 세계가 지금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청년 실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지금 저성장 시대에 돌입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윤이 안 생기니까 채용률이 저하된다는 거죠. 채용이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직장을 다니는 기존 취업자들에게 소위 노동비용 부담이 증가되기 때문에
신규 채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역시 우리나라에 지금 국립대, 사립대뿐만 아니라 대학 4년제 대학이 226개 대학에서 해마다 졸업생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데 그들이 갈 곳이 한정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공급 과잉이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모든 게.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기업 이윤이 낮아져서 채용이 낮아지는 거는 사실 뭐 경제학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또 예전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한켠에서 뭐 대기업에서 그 사내 이익잉여를 보유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어떤 국회의원이 그거에다가도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도 다시 과세를 한다. 그러면은 그건 이중과세 문제가 또 생긴다. 왜? 이미 법인세니 뭐니 돈 다 내고 법인 소득으로 잡아놓은 돈인데 그걸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는 2번 세금 내는 거 아니냐 같은 돈에 대해서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대기업들은 어쨌든 돈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은 기업의 이윤이 낮아서 채용이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 반론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정말 생각하세요? 중요한 문제는 고용 없이 경제 성장만 이루어졌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러니까 경제 성장해 오면서 최근에 이제 모든 기업이 그런데 아주 손쉽게 사람을 그러니까 뭔가 외부적인 요인으로 기업이 힘들어졌을 때 가장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안에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기술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또는 어떤 뭐 혁신을 해서 원가 재료를 줄인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점점 그런 어떤 제조업이나 이런 중심이 아니라 서비스업 중심으로 가고 있고 또 사람을 쓰는 대로 가고 있는데 막상 좀 기업이 흔들리다 싶으면 그 사람이 하는 일에서 사람 줄이는 걸 먼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엄밀히 따지면 투자는 하지 않고 성장은 돼 있는데 사람은 안 뽑고 그걸로 최대 효과를 내려고 하니까 뭐 자연스럽게 어려워진 건데 그 원인에서 어려워지니까 제일 손쉬운 사람을 줄이자 이런 방향이 갔기 때문에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됩니다. 가장 문제는 뭐냐?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그냥 정권 재창출 이것만 가지고는 발전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는 이유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정권 재창출 그 자체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표적인 어떤 정부나 사회의 어떤 청년 실업 해소 대책이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게 이제 청년 인턴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뭐 청년 인턴제라는 건 졸업 앞둔 대학생들한테 미리 취업을 해서 중소기업이나 또는 뭐 대기업이나 일정 기간 거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겠다. 이 취지로 청년 인턴제가 도입이 됐는데 문제는 이 청년 인턴제가 원래 생각했던 그러니까 경험을 쌓고 정규직이 되는 과정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뭐 대기업을 중소기업 들어가서 청년 인턴제 해봤자 대기업으로 바로 연결되지도 않을 뿐더러 또 하나는 또다시 청년 인턴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비정규직으로 또다시 이어지는 그러니까 정규직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시 비정규직만 더 이어지는 그런 문제점도 나타나기도 했고요. 또 뭐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제도 해가지고 고용보험 가입했던 근로자가 실직하면 재취업할 수 있게 도와준다든가 아니면 뭐 일정 기간 재취업하는 기간 동안에 뭐 돈을 지원해준다는 계속 여러 가지, 있는 거죠. 있는데 문제는 뭐 이런 것들보다 좀 각 지자체가 하는 것들을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요즘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성남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성남시에서는 이제 청년들한테 청년 수당을 주겠다 해서 실질적으로 청년 수당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액수가 얼마냐 뭐 많냐 적냐 이런 거를 따지기 이전에 일단은 어느 정도 청년들한테 돈을 주고 그 돈 가지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고 있고요. 실제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성남 시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좋은 다른 그 돈을 받은 청년들이 그걸 소비함으로써 또 다른 서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상황이 되겠네요. 효과가 있고 또 서울시가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해가지고 뭐 일자리든 주거든 공간 문제에 위해서 청년들 그러니까 나이대를 정해서 19세부터 한 29세까지의 청년들한테 처음 6개월간 6개월간은 50만 원 정도로 지원해주고 또 그 외에도 또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서 좀 싸면서도 저렴하게 뭐 머물 수 있는 주거지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죠. 왜 네가 노력 안 하고서 사회 탓을 하느냐는 분도 계시고 이건 사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지 사람이 아무리 혼자 노력을 해도 방법이 없다. 지금 뭐 금수저 흑수저 논란까지 나오는 마당이에요. 그래서 뭐 부모를 잘 만난 애들은 무슨 대학을 나오든 안 나오든 걔는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아마 지금 채팅창에 뭐 계속 올라오시는데요. 보면은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그렇다면은 야 국가가 내 인생 살아주는 거 아니고 내 개인 역량 개발을 해서 무한 경쟁 시대니까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 이제 그런 건데 좌우지간 우리 개인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하면 그에 따른 보상이 정당하게 주어져야 되는 세상이어야 되는데 지금 대학을 나와도 뭐 고졸과 대졸의 차이를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대학을 나와서 뭐 더 좋은 학교를 나와서 제대로 된 직장에 들어가서 인생을 뭔가 보장받을 수 있고 자기가 노력한 만큼 뭔가 결과물을 가져갈 수 있는 사회냐 그게 아니라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 보면은 예 맞습니다. 그 뭐 전문직도 요새 힘들다 하는데 전문직이 힘들면 월급쟁이들은 더 힘들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뭐 안 힘든 데가 없는 거예요. 다 자기가 있는 곳이 가장 힘들죠. 그래서 전문직은 뭐 그래도 먹고 살만하다라고 하는데 또 어떤 전문직분은 또 나는 그건 절대 동의 못하겠다. 난 월급쟁이만도 못 번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게 어떻게 똑같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돈을 얼마를 버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비교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업 문제는. 그래서 이게 참 저희들도 뭐 청년 실업에 대해서 참 논의를 했지만 이게 딱 부러진 대책을 만드는 것이 이게 상당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업인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신규를 채용할 때 그 신규 신입사원의 어떤 그 가족 신상이라든가 또는 필요하지도 않은 그 영어 실력, 자기소개를 영어로 한번 해봐라. 이런 걸로만 채용하지 말고 그가 우리 회사에 취직을 한다면 오래 근무할 수 있을까? 인간성이 좋은가? 도덕성이 있는가? 사회성 SQ가 있는가? IQ, EQ만 보지 말고 MQ, 도덕성 지수, SQ, 사회성 지수, 디지털 DQ 지수, AQ, 역경 지수 이런 것들을 좀 봐가지고 말이에요. 뽑아가지고 이런 거 해야지 말이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 취직하려고 스펙만 쌓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스펙을 쌓아야만이 취직한다는 거 버리고 말이죠. 국가 직무 능력. 이 학생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정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고 이 회사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좀 채용했으면 좋겠어요. 가족 신상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인들한테 좀 당부합니다. 기업인들, CEO님들 말이죠. 영어 성적이 필요하지 않은 직장에서 굳이 영어 성적을 요구하니까 사회적인 비용이 쓸데없는 데로 간다는 그렇지. 말씀이신 교육 거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 낭비란 얘기죠. 경제적, 정신적 손실이 많다는 거죠. 최 기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그 얘기는 매번 하던 얘기 중에 이제 청년 실업 얘기 좀 이렇게 좀 제가 좀 흥분 좀 했습니다.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시죠. 어떤 분이 그 도월 선생님 성대모사 하는 거냐 뭐 이런 말씀 해주시고 계신데 하여튼 굉장히 교수님께서 열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셨어요. 네, 좀 속 시원하게 말씀을 하시는 타입이라서 기업인들한테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맞는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청년 실업에 대한 주제는 좀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이게요 시사 프로그램인데요. 물론 객관적인 데이터나 수치들을 말씀드리기는 해요. 근데 이게 일반 그냥 시청자들의 그냥 우리가 일반 뉴스를 봤을 때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속 시원하게 서로 얘기를 해보자는 취지인 거죠. 이게 뭔가 대안을 가지고 나온다던가 뭐 객관적인 무슨 뭐 박사학위 논문을 인용해가면서 뭐 이렇게 해서 서로 갑론을박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닙니다.